일단 KOTC 매매거래 제도와 관련해서 상대 매매가 된 방식이 적용된다는 점. 일반적으로 다른 시장은 접속 매매, 개별 경쟁 매매거든요. 근데 얘들은 1대1 방식의 상대 매매 방식으로 매매한다는 점이 좀 차이가 있으니까 좀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위탁증거금이 일반 유가증권이나 코스닥 시장은 금융투자회사, 증권사 자율입니다. 자율인데 KOT 시장은 현금 주식 100% 내야 됩니다. 100%. 이런 점이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그 호가 가격 단위는 뭐 일반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하고 동일하고요. 가격 제한 폭도 동일합니다. 30%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매매 거래 절차 뭐 크게 다른 점 없습니다. 계좌 설정하고 투자자 유의사항 고지하고 뭐 주문 방법이나 수탁 거부, 위탁 증거금 납부, 매매 거래 결제 뭐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매매 거래 비용에는 어떤 그 수수료하고 세금이 있죠. 수수료. 증권 거래하면 증권 그 거래 수수료 같은 거 내잖아요. 증권사에다. 위탁 수수료는 증권사 자율이고요. 그다음에 증권거래세나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법으로 정하게 돼 있죠. 그래서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만 냅니다.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는데 매수할 때는 증권거래세를 안 내고요. 매도할 때만 증권거래세를 낸다는 점. 그리고 매매가 결제될 때 어디서 징수합니까? 예탁결제원에서. 증권거래세는 예탁결제원에서 징수를 합니다. 뭐 세율은 뭐 법이 바뀔 때마다 바뀌니까 여러분들 시험 보는 순간에 세율은 외우시고 그 외에 변하지 않는 것은 주식을 매도할 때만 낸다. 그리고 매매가 결제될 때 예탁결제원에서 징수한다는 점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보통 우리가 집을 뭐 예를 들어 5억에 사가지고 7억에 팔았다 하면 그 양도차 2억이라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처럼 주식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저가에 사가지고 고가가 돼가지고 차익이 생기면은 양도 차익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말하면은 세금을 내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비과세 되는 경우가 있죠. 비과세 세금을 안 내는 경우 있어요. 양도소득세 안 내는 경우 어떤 경우입니까? 소액주주, 대주주가 아니라 소액주주가 소액주주가 예를 들어서 코스닥이나 유가증권 시장 또는 뭐 코스닥 시장 뭐 KOTC 시장 이런 시장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소액주주가 거래한 경우에는 그 비과세 세금 아무리 차익이 많이 생겼어도 세금을 안 냅니다. 그런데 대주주가 이런 데서 거래한다. 그러면 이때는 과세. 대주주한테는 과세를 합니다. 과세를 하고요. 소액주주라도 장외에서 거래된다. 장내 거래가 아니라 여기 장내 거래 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되지만 소액주주라도 장외에서 거래되면은 장외에서 거래하면은 과세합니다. 그런 점들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요약한 내용이고요. 그 위탁 수수료와 거래세 부분이 비용으로 되기 때문에 보통 투자자들이 잦은 매매를 많이 하면은 이 거래 수수료도 많이 내고 세금도 많이 내기 때문에 수익률에는 굉장히 좀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뭐 잦은 매매를 유도하는 건 좋지가 않겠죠. 그다음 섹션 4에 뭐 KOTC 공시제도가 나와 있는데 크게 뭐 어려울 건 없고 중요한 것은 요 세 가지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집 매출의 규모가 10억 이상이었을 때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되고 10억 미만일 경우에는 소액 공모공시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아주 소액 투자자의 같은 경우에는 소액 매출 공시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요것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어디 나와 있냐면은 좀 한 두세 장 넘겨보면은 KOTC 시장 공시 체계에 보면은 발행 공시 매출 시 박스 안에 나와 있는 거 있죠. 박스 안에 소액 투자자 매출 시에는 뭘 낸다? 소액 매출 공시 서류. 그다음 10억 미만 매출 시에는 소액 공모 공시 서류를 낸다. 그다음 10억 이상 매출 시에는 증권 신고서를 낸다. 이 서류 그런 것들도 알아두시고 유통시장 공시에는 정기 공시, 수시 공시, 조회 공시가 있는데 이것은 일반 다른 시장의 공시하고 유사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섹션 5에 보면 시장관리제도 해가지고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제도 있죠. 불성실 공시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에서는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공시변경이 그 세 가지가 불성실 공시 유형이었잖아요. 근데 얘들은 KOT 시장에서 불성실 공시 유형에는 공시불이행, 공시번복은 똑같은데 세 번째 공시변경이 아니라 허위공시만 그 불성실 공시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다르니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불성실 공시에 지정이 되면은 얘들한테는 뭐 일정 기간 매매 거래를 정지시키기도 하고요, 투자 유의 사항으로 공시하기도 하고 등록을 해제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제 제재 조치가 있다는 점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투자 유의 사항 공시라고 해서 네 번째 뭐 안내 사항 공시, 투자 유의 사항 공시가 있는데 이 투자 유의 사항 공시가 뭐 KOT 시장의 특별한 그런 공시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 유의 사항 공시가 그러면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근 매출액이 5억 미만이 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투자 유의 사항 공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쭉 보면 여섯 번째 보면은 그런 게 있죠. 공시 사유에 등록법인이 최근 2년간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횟수가 4회 이상인 경우, 이런 경우 반드시 투자 유의사항 공시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보면은 등록법인이 소액 주주 분산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반드시 투자 유의사항 공시를 해야 된다. 이런 점들이 좀 특별하니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상장, 일반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도 상장 폐지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처럼 KOT 시장에도 지정 등록을 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장 폐지가 요 KOT 시장에서는 지정 등록 해제, 지정 해제, 등록 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상장 폐지와 같은 등록 지정 해제 사유가 뭐 여러 가지 있죠. 부실화되거나 뭐 공시서류를 미제출하거나 뭐 그런 경우 이렇게 사유가 나와 있죠. 지정 등록 해제 사유 한번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면 대부분 좀 나쁜 경우가 많죠. 그런 거 그러니까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 등록 해제 절차, 뭐 직권 해제와 신청에 의한 등록 해제 있는데 신청에 의한 등록 해제는 등록 그 법인만 가능하고 직권 해제는 등록법인, 지정법인 다 가능하다는 점 좀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네 번째 보면 등록 지정 해제 주권의 정리 매매가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정 해제 또는 등록 해제, 다시 말하면 상장 폐지와 같은 그런 일이 생기면은 보통 10영업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정리매매 기간을 부여합니다. 일반 코스닥이나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 정리매매 7일 정도 부여하거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KOT 시장에서 지정 해제되거나 등록 해제되는 경우에는 이런 정리매매 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그 대충 요약된 내용은 정리해드리고요. 정리해드렸고 중요한 부분 한번 말씀드리고 실전 예상 문제 몇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코넥스 시장, KOT 시장 중에서 내용 중에서 이 기존에 우리가 많이 거래하는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하고 다른 점을 좀 많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점이 어떤 것이에요? 코넥스 시장 같은 경우는 지정 투자자 제도가 있다는 점, 지정 자문인 제도가 있다는 점, 그다음 불성실 공시할 때 좀 다르죠. 그다음에 그 호가할 수 있는 주문 유형이 시장가 그다음에 지정가 두 가지만 있다는 거. 그다음 상하한가가 플러스 마이너스 30%가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15%라는 점. 경매매매 제도가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좀 다른 점이고. KOTC 시장에서는 어떤 게 다릅니까? 상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등록이나 지정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 그리고 등록 요건에 자본 전액 잠식 전액 잠식만 아니면 가능하다. 매출은 5억 이상이면 된다. 위탁 증거금은 100% 이상 내야 된다. 뭐 이런 그리고 매매 방법이 상대 매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좀 다른 점들이죠. 이런 것들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실전 예상 문제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실전 예상 문제. 다음 중 KOT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KOT 시장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비상장 주권의 매매를 위하여 운영하는 장외 시장이다. 이거 맞죠?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주관한다 했죠. 두 번째 KOT 시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개설된 조직화된 장외 시장입니다. 맞습니다. 다음 3번 KOT 시장은 투자자들이 비상장 주권을 보다 투명하고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설되었다. 맞는 얘기고요. 4번 KOT 시장 등록 지정법인의 소액주주가 KOT 시장을 통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모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아니죠. 장외 거래를 하는 경우에서는 소액주주라도 과세된다고 했죠.
장외 거래, 소액주주가 이런 장내 거래를 통한 경우는 비과세지만은 소액주주라도 장외에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그다음 5번 한번 보겠습니다. 5번. 다음 중 코넥스 시장의 불성실 공시 지정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코넥스 시장의 불성실 공시 지정 사유는 두 가지라고 했어요. 공시 불이행, 공시 번복. 공시 변경은 없다 했죠. 공시 변경은 해당되지 않는다 했어요. 1번 공시 의무사항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이게 공시 불이행이죠. 이건 해당되죠. 그다음에 2번 공시 내용을 변경하여 공시하는 거 이게 공시 변경인데 공시 변경은 코넥스 시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했어요. 이건 적용되지 않았어요. 2번이 답이죠. 그다음 3번, 4번은 공시 불이행, 공시 번복에 대한 내용이고요. 문제 8번 한번 보겠습니다. 8번. 다음 중 코넥스 시장과 코넥스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매매 거래 제도 중 다른 것은 1번 매매 수량 단위 둘 다 한 주씩 거래되니까 똑같습니다. 호가 가격 단위 1원, 5원, 10원, 50원, 100원, 500원, 1000원 이렇게 7가지 단계로 되어 있는 건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가격 제한폭, 가격 제한폭이 다르죠. 얘는 코넥스 시장은 15%잖아요. 가격 제한폭이. 반면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30%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매매 체결 방식은 둘 다 개별 경쟁 매매, 접속 매매 똑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문제까지 다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